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득도 없는 분이니까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말순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나는 단지 가족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의 마음속에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 골목,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습니다. 75세의 김말순이 시장 청소를 하러 나가는 소리죠.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있는 말순의 모습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또 나가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며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조금이라도 벌면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시장 바닥을 쓸고 닦으며 말순은 생각에 잠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참았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시장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미 아들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입니다. 며느리 이영희는 늘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맞이합니다. 어머니,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저는 애들 학교 보내고 나가야 해서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말순은 조용히 대답하며 구석진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반찬들을 보며 말순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안방마님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세입자처럼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흘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리는 더 좁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자신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 같아서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받는 푼돈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오후가 되면 말순은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라도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받는 용돈 이야기, 여행 다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순이는 참 복이 있어. 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요즘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친구들의 말에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옵니다. 편히 지낸다고요? 매일같이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들어야 하는 삶이 과연 편한 삶일까요? 그런데 말순아, 너는 아들한테 용돈도 받니?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라도 있지만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경로당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맞습니다. 말순은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뭐 따로 주겠어.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말순은 쓸쓸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말순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들이 그녀의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거든요. 저녁이 되어 아들 민수가 퇴근하면 그나마 집안 분위기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손주들도 할머니에게 와서 안깁니다. 이때만큼은 말순의 얼굴에도 진짜 미소가 떠오릅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손녀가 상을 받았다고? 어머,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깐뿐입니다. 며느리의 찬 시선은 여전하고 손주들과 너무 오래 놀고 있으면 또 눈치를 줍니다. 결국 말순은 또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며느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현실 앞에서 말순은 그저 눈을 감을 뿐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경로당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하루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순의 일상은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새벽 시장 청소, 혼자 먹는 아침밥, 경로당에서의 어색한 시간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 이영희가 며칠 전부터 부산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와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영희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 방해가 될까봐 그날은 아예 경로당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청소를 마치고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고 영희는 집에서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말순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소리에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영희의 친구들 5명이 모여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네요. 영희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말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영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하세요. 마지못해 말수는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영희가 평소에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5예요. 아, 그러시군요.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말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못했거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부엌으로 향하는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설거지를 해주시네. 뭐, 집에 얹혀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희의 대답에 친구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말순이 거실을 지나가려는데 영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깨끗이요. 이번에는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거야? 영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득도 없는 분이니까요. 그 순간 말순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어떤 친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도 못하시고 연금 같은 것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죠. 영희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한 친구의 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럼 영희가 참 효녀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맞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친구들의 말에 영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으쓱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가족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테이블 닦기를 마친 말순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진짜 힘들겠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아직 젊은데 말이야.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그래도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보고는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들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영희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긴 하다.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을 거야. 맞아.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의 동조에 영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아직 젊잖아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저도 일해야 하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요.
말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짐이 되어버린 건가요?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온 삶이 이제는 버림받아야 할 삶이 된 건가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말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영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 소득도 없는 분,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들이 말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의 충격 이후 말수는 며칠 동안 평소보다도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 소득도 없는 분이라는 말들이 자꾸만 되풀이되며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말수는 경로당에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갔고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조용한 집안에서 말수는 문득 오래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 집으로 이사 올 때 가져온 물건들 중 하나였죠. 그동안은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둬뒀던 상자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립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비록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의 미래를 그리던 그 시절이 그리웠죠.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온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미 본 적이 있는 서류였죠. 하지만 그 아래에 있던 서류를 보는 순간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권원 등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 김말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수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며느리 이영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이에게 이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것이지만 만약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소유였다는 말인가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기 날짜, 주소, 소유자 이름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의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들어 있었는데 여전히 소유자는 김말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말순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생전에 걱정하지 마라, 민수 결혼해서도 살 곳은 있을 거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아들 민수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이영희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만약 둘 다 모르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얹혀 사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친구들 앞에서 당한 굴욕, 아무 소득도 없는 분이라는 말들. 이젠 아니야.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서류 봉투를 원래 자리에 넣고 상자를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방문을 열고 나가서 손주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영희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평소 같았으면 말수는 바로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류 봉투 속의 등기권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영희가 이상하다는 듯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말순은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하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말순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그녀의 등을 곧게 펴주고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눈치만 보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단지 가족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등기권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수는 아직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말순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움츠러들지는 않았죠. 목요일 오후 말순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어제 마트에서 내 며느리를 만났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까요? 내 며느리가 마트 직원이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라.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것도 다음 달까지 알아본다고 하던데. 말순아, 너 이 이야기 알고 있었어?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야. 어머, 그럼 가족들이 너 몰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김영자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참 부모를 그렇게 쉽게 보내버리려고 하다니. 말순이가 뭐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그냥 나이 들었다고 요양원에 보내다니.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말들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차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니요. 말순아, 너 어쩔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등기권을 발견한 이후로 말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용기가 생겨났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친구들이 놀라며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의 소극적인 말순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이영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영희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달 초에 상담 받으러 갈게요. 네, 75세 여성분이고요. 치매는 없지만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요양원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 대해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 그리고 비용 문제는 괜찮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영희가 고개를 돌렸을 때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영희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못 봤네요. 방금 왔어.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니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 민수가 퇴근했을 때 말순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보아하니 민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인 모양이었죠. 아니야, 그냥 요즘 어떤 계획 같은 거 있나 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이영희가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이 시장 청소를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영희가 자신의 방 앞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니? 말순이 물어보자 이영희가 깜짝 놀라며 줄자를 숨겼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가구 배치 좀 바꿔볼까 해서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이영희가 자신의 방 크기를 재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요양원에 가고 나면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이영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곧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수도 있어. 어디로요, 엄마?
할머니 또래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야.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더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아이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말순의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의 말, 이영희의 전화통화, 방 크기를 재는 모습, 아이들에게 한 말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권을 바라보며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지켜야겠어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빛도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마음을 굳히고 난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계신가요? 제가 김말순입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요양원 입소 관련해서 상담 신청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구청에까지 신청을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희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 오셨군요. 제가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영희는 말순을 슬쩍 밀어내며 공무원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차 왔습니다. 신청서에 보니 치매는 없지만 독립생활이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말순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공무원이 말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그러세요? 요리도 힘들어 하시고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런 적 없어. 저는 매일 새벽에 시장 청소도 하러 나가고 있어요. 공무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청소를 하신다고요? 그럼 신청서 내용과 다른데요. 이영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끔. 어쨌든 나이가 많으셔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강제로 입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무원의 말에 이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요. 그 순간 말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이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 집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공무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민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민수야, 잘 왔다. 내 와이프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구청까지 신청해 놨다더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영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를 위해서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온순했던 아들의 화난 모습을 보니 이영희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치매도 없으시고. 공무원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도 아직 젊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게 어머니를 버리는 이유가 되나? 이영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지. 좋은 환경?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부싸움이 격해지는 것을 보며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그 소중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온 말순의 모습을 본 민수와 이영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만해, 둘 다. 말순의 침착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야,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지? 내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지? 말순이 서류 봉투에서 등기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영희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야. 이 집의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민수도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 거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해뒀다고 하시더라. 이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는 집주인한테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던 거지.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고 이영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까지는 말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로 이 집의 짐이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이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고 이영희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등기권을 공개한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 같았거든요. 가슴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말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아침을 차렸고 민수는 어머니에게 더욱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이영희가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순이 직접 타 마셔야 했던 커피를 며느리가 직접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영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계산된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말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와서 미래를 그려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말수나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말수나, 그 후로 어떻게 됐어? 요양원 이야기 말이야. 해결됐어.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말순의 차분한 대답에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냥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나누었거든. 말수는 등기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 며느리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민수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이영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앉으세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부의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정말 몰랐어요. 영희야.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집주인이신 어머니한테 얹혀 산다고 하고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어머니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이영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해봤어. 너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 이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이 집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거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민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먼저 이야기해줘라. 우리도 가족이잖니.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너는 우리 가정을 지켜온 기둥이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당시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왜 등기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움츠러들어 살았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숨어서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등기권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말수는 며느리 이영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정말로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문이 해결되는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말순이 경로당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낯선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이영희의 친구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멤버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들 말순을 보자마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머니 오셨네요. 이영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하고 인사하세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말수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영희한테 들었는데 이 집이 어머니 소유라고 하던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히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말순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다른 친구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고 하신 일이니까. 말순의 차분한 대답에 친구들은 더욱 민망해했습니다. 영희야, 너 왜 그때 말 안 했어? 저도 몰랐어요. 이영희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도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정말 몰랐던 거야? 진짜 몰랐어. 시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해준 줄 알았거든. 그럼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우리 앞에서 설거지 시키고 얹혀 산다고 하고. 친구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이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니까. 나도 충격받았어.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 그러게 말이야. 집주인이든 아니든 나이 드신 어른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영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너희들은 뭘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결국 이영희가 폭발했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우리도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너처럼 하지는 않아. 친구들의 비판에 이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 그럼 너희들이 해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영희야,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하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이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차피 집이 시어머니 거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어? 우리가 관리하고 사는 건 똑같잖아. 그래도 그렇지. 집주인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집주인이면 뭐 어때서?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너 너무 심한 것 같다. 심하긴 뭐가 심해. 현실이 그런 걸 어쩌라고. 그 순간 말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만해라. 말순의 침착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야, 내 진심이 뭔지 이제야 알겠구나. 어머니, 사과한 것도 잘해주려고 한 것도 다 가짜였구나. 그냥 집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던 거지. 이영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방금 전에 한 말들을 내가 다 들었어. 말수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진짜 마음을 보여준 거 맞지? 이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확실히 해주지. 말수는 서랍장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된 게 맞아. 그리고 이 집을 관리하고 사는 것도 너희가 맞지. 친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틀린 게 있어. 이건 내가 너희한테 베푸는 호의가 아니야. 어머니, 이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얹혀 사는 것도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신세를 지는 게 아니야. 이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팔고 나만의 공간에서 살 수도 있다는 말이야. 순간 이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 아냐? 친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단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다는 거야. 말순이 이영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선택해. 진짜 가족으로 살 건지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갈 건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희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선 순간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단숨에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단단한 표정, 아내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영희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을 들었어. 집이 내 이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희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이영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남편의 실망한 표정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제 선택하라고. 진짜 가족으로 살 건지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갈 건지.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보,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집주인이어서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지. 이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가끔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상처 드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는 이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가족 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말순은 친구들을 배웅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셋만이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이영희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일어서. 어머니, 일어서서 내 눈을 봐. 이영희가 일어나서 말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나도 너무 움츠러들어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도 있을 거야. 말순이 이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자. 어머니, 이영희가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야. 민수도 감동받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고마워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구석에서 혼자 먹지 않았고 이영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배려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할머니가 왜 멋있다고 했을까?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신다고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 보인다고 하던데요.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말순아, 그 후로 어떻게 지내? 좋아.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너 요즘 많이 달라 보여.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래, 그게 맞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김영자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법이야. 말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던 그 말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왜 그 서류를 제 이름으로 해뒀는지 알 것 같아요.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집에 도착하니 이영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응,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 그래요?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희야. 저녁 준비를 함께 하면서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말순의 대답에 이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파트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늙은 여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영희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중한 존재니까.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